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낚시의 낚시무사 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실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찌리무사에서 출시가 된 낚싯대입니다. 바로 찌리무사 오거핸드 SC라는 낚싯대입니다. 찌리무사에서 낚싯대가 나왔다. 낚싯대가 나온 거는 조금 예전부터 나오긴 나왔습니다. 원년도 모델인 찌리무사의 오거핸드가 약 5년이 다 돼가죠. 지금 저도 출시될 때부터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는데 그 후속작인 찌리무사 오거핸드가 나온 지는 약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 출시될 때 이제 구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모델을 너무 만족하게 쓰고 있어 가지고 그 구입을 조금 미뤘는데, 이번에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할 겸 또 제가 쓰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역시 리뷰는 직접 구매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 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낚시 여행 낚시무사. 일단 찌리무사 오거핸드의 이제 로드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필드에 맞게 나온 뭐 전형적인 뱅에돔 낚싯대이다 보니까 경질성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감성돔 낚시하는데도 뭐 크게 전혀 뭐 무리가 없는 그런 스펙을 자랑하고 있고, 호수는 1.25 50, 1.50 50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단 오거핸드의 이제 기존의 모델과 지금 오거핸드 SC의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는 일단 1.250 5m짜리죠. 1.50 50 똑같습니다. 그리고 접은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m 10, 그리고 자중에서 이제 약간 조금 차이가 이제 났습니다. 기존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5대가 192g, 그리고 1.5대가 208g. 오거핸드 SC 같은 경우에는 1.25대가 188g 이고 1.5대가 197g입니다. 1.25는 크게 뭐 차이가 없는데 1.5에서 약간 그람수가 이제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적정 목줄 같은 경우나 뭐 카본 함유율 같은 뭐 부수적인 스펙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가격은 이제 조금 올랐죠. 뭐 예전에 약 한 5년 전에 나왔던 오거핸드 같은 경우에는 8만 엔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1.25대가 95,000엔, 1.5대가 98,000엔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낚싯대가 뭐 전작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찌리무사 본사에 찌리무사 팀장이죠, 우리로 치면 부장급 같은 이제 직급을 달고 계신 가네코 씨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분도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가네코 팀장한테, 가네코 팀장은 뭐 여러분들 SNS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인스타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찌리무사 오피셜이 나오는 이 소식이 이 가네코 팀장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직접적인 부분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드렸던 질문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거핸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와 OEM 제품입니다. 다이와에 조금 의존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과연 다이와의 로드와 비슷한지, 아니면 다이와의 어떤 모델을 비슷한 모델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직설적인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스펙이 동일하냐 다이와랑, 아니면 찌리무사의 어떤 노하우가 전해졌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찌리무사 측에서 온 답변이 오버핸드는 다이와에서 OEM 생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찌리무사 필드 테스터죠, 시노모토 히사시의 설계와 그 모든 스펙을 찌리무사에서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을 해서 다이와에 제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찌리무사 오버핸드라는 로드입니다. 이 말은 다이와의 힘을 빌어서 제작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찌리무사의 요구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이와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테크놀로지에 이제 예를 들어서 X45라든지 메가탑, 그리고 뭐 ESS 감성 설계 영역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테크놀로지는 이제 다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조금 다이와의 완전 다이와 로드가 아니라고는 제가 냉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작을 계속 몇 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다이와 로드 하면 사실 시마노는 시마노의 로드의 특색이 있습니다. 가마가치는 가마가치대로, 뭐 시마노는 약간 짱짱하죠. 가볍고, 가마가치는 찌개입니다. 아주 끈기가 아주 특색이 있고,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인 어디까지나 제 주관입니다. 조금 어중간한 포지션이지 않았나. 물론 저도 아주 옛날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경검이라든지 강검이라든지 뭐 오레가, 그리고 감성룸 로드인 세이야 뭐 써봤는데 사실 어떤 특징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다이와 로드를 손을 대지 않았고, 제가 찌리무사를 구입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용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말이 다르구나 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했던 질문이 오버핸드만의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단점 또한 부탁드립니다. 물론 단점은 이야기를 안 하실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단점을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았겠죠. 장점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해왔던 게, 로드가 고기가 걸었을 때 들어가면 들어가고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그 로드의 강인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껴지는 고기에서 전달되는 힘, 뭐 손맛, 이런 부분을 더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작이고 이게 SC인데 뭐 디자인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 도장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디자인을 이제 관여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찌리무사 필드 테스터 시로모토 씨가 로드는 특색 있고 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이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진 디자인을 가진 것이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해왔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전작과 달라진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로드의 스펙을 보면서 이제 조금 많이 봤는데, 가장 달라진 부분은 누가 봐도 시트 부분입니다. 스크류 시트와 전작은
일체형 스탠다드 시트입니다. 그리고 배트 부분이 전작에 비해서 가늘어졌습니다. 가늘어졌고 뭐 무게는 조금 이제 줄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달라졌으면서 장점 중에 하나가 AGS 제로 가이드가 넓어졌다는 거죠. 기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라인 방출 성능이 150% 향상이 됐다고 전달을 해왔습니다. 기존의 로드도 줄 빠지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개량을 해서 더욱더 원활하게 줄 빠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을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밑에 부분은 IM 경사 가이드입니다. 위에는 AGS 제로 가이드,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스크류 시트와 일반적인 릴리 시트에서 그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스크류 시트로 바꿈으로 해서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트에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로드가 부드러워지면서 더 강인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끈기와 강도가 더 좋아졌다고 하죠. SC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필드에서 써보진 않았습니다. 뭐 전작보다는 더 보강이 돼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필드에 나갔을 때 써보면서 또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1.5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전작과 오버핸드 SC 1.5대를 들고 있는데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신형이 약간 조금 가볍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릴을 체결하고 채비를 체결해봐야 또 그거를 알겠지만, 예전에 제가 지금은 옮겨놨는데 여기 보시면 SLP 웨이트 밸런스를 10g짜리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전작에서 지금 이제 SC로 옮겨놨는데, 보통 이제 로드에서 앞솔림이 심하면 낚시에 있어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얼마나 밸런스를 잘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낚싯대에 전달되는, 낚시꾼에게 전달되는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게 직결이 되고 균형이 잘 맞아야 또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만족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뭐 대물을 잡는 낚싯대가 아닌 이상은 그람의 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180g에서부터 220g, 230g 정도까지 보통 평균인데, 근데 그 미세함에 따라서 얼마나 밸런스를 잘 잡았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느낌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전작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잘 잡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웨이트 밸런스를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솔림에 대한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신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빨리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작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킹이라죠. 낚싯대 보호집이 은색 로고였습니다. 은색 로고였고, SC 같은 경우에는 오버핸드 SC는 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보증서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보통 우리가 낚싯대를 구입하면 보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다른 점이 있나 찾아를 봤는데, 뭐 기존에 제가 보증서는 손도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면책료가 달라졌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기존의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면책료가 5,000엔 정도, 흔히 말하는 5만원 정도였고, 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엔입니다. 약 10만원인데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원자재 폭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물가가 올라서 뭐 그렇게 책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 어떤 분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보증세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본인이 보증 처리를 받고 싶은데 1년밖에 안 돼서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조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재리무사 본사의 또 관계자분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이냐 라고 이제 했는데 그분께서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일본에 이제 낚시점 소매점을 가면 상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낚싯대 판매를 할 때 상호와 도장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보증서도 마찬가지고 무기명 보증서죠. 그런 경우에는 크게 관계없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한 국내 판매처라든지 낚시점에 면책료와 뭐 왕복 배송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하시면 이제 보증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재리무사 오거핸드 SC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이라든지 총평을 하자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극적인 다이와의 그 OEM으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재리무사 측에서는 재리무사의 독자적인 모델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물론 저도 재리무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써왔고 지금 스펙을 봤을 때도 그렇고 다이와의 기본 베이스는 받쳐져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다이와의 테크놀로지와 재리무사의 설계, 기술 이런 부분에서 테스트가 된 상태에서 집약체가 된 이런 제품이 재리무사 오버핸드로 탄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제 지인들이라든지 뭐 앞에 모델도 그렇고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딱 한 명 빼고 다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라든지 낚시용품만큼 개인의 호불호가 갈리는 레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신만의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안 맞아도 누가 추천을 해주더라도 이게 안 맞으면 저하고 안 맞는 제품군이 바로 낚시 쪽의 레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낚싯대는 본인이 만족하는 낚싯대가 아닌가. 비싼 낚싯대도 아니고 화려한 낚싯대도 아니고 본인이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 가장 좋은 낚싯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재밌는 낚시 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